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넥셀의 우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휴먼 iPS셀, 즉 인간 유도받는 주기세포에서 유도분화된 신근세포를 활용한 약물의 심장 안전성 평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시험법은 iPS셀 유래 세포로는 최초로 신약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iPS셀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로 이 세포를 활용한 시장평가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우선 iPS셀과 iPS셀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약물 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후에 새로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서 실제로 iPS셀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약물 평가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S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세포를 역분화시켜서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전문화능을 가지도록 만든 세포입니다. 따라서 iPS도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기술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iPS셀의 전문화능에 기인하여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 장기 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기초 연구, 즉 인간의 질병을 모사한다거나 아니면 발생 연구를 하는 이런 기초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iPS셀 유래 세포를 활용해서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 또는 약물 독성 평가의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iPS셀 유래 세포의 어플리케이션별 마켓 분석을 보게 되면 실제로 셀세라피 마켓보다는 이런 iPS셀 유래 세포를 활용한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의 스크리닝 그리고 독성 평가에 응용되는 마켓이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동물 대체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이고 이에 맞춰서 동물을 대체해서 세포 기반의 약물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시점에서 iPS셀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전문화에 기인해서 특정 기능성 세포를 정확히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세포를 대량으로 낫간 베리에이션이 없이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인간 세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에 기인해서 가장 큰 동물 대체 시험에 의한 시험에 맞추어서 가장 큰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iPS셀을 활용한 말씀드렸듯이 심장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중인 가이드라인은 ICH의 S7B라고 하는 이런 심장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가이드라인은 현재 인비트로에서 실행하는 허그어세이와 인비보에서 실행하는 텔레메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하고 있는 약물의 부점에 의한 평가를 허그어세이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비보에서 컨펌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전임상 단계의 이런 심장 안전성 평가 결과가 임상 단계에 가서는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전임상 단계에서 심장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 할지라도 10 내지 20% 약물들이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QT가 연장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허그어세이가 우리 몸 심장에서 박동을 조절하는 다양한 이온 채널 중에 그 포타슘 채널 하나의 단일의 영향만 평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런 허그어세이 그리고 기존의 그 도텔레메트리의 단점을 보완해서 보다 이제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ICH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개정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iPS셀 유래 신근세포의 약물 평가 적합성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2018년도에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허그어세이와 새로운 이제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평가에 있어서 18가지 레퍼런스 약물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수행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부정맥을 영향을 검출할 수 있는 정확성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허그어세이가 부정맥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률이 70% 미만인 반면에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87% 이상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이런 효율성을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각국의 적용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국에서 어덕션 단계에 진행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이미 2월에 바로 적용 완료하였고, 올 8월부터 이 시험법이 이펙티브하다는 것을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허그어세이 개정 사례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각국의 적용 단계가 됐을 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미국 FDA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제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을 포함한 ICH 가이드라인 역시 기존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럽은 바로 적용하였고, 미국의 FDA 또한 올해 안에 적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고,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심장 안전성 평가에서 그간이 분리되어서 수행되었던 전임상에 관한 S7B와 임상에 관한 E14의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개정 전에 이제 시작 개발에서 심장 안전성 평가의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런 허그어세이와 인비버 큐티 텔레메트리 실험이 되게 되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 3상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TQT라는 임상시험, 즉 E14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임상 결과가 임상시험 결과에 복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었는데, 개정 후가 플로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효과적인 임상을 위해서 전임상 결과와 임상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의 개정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임상 적용입니다. 즉 임상 시험을 좀 줄여보자는 건데, 해당 이제 심장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이 TQT를 줄여보자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임상 단계에서 충분한 실험을 많이 하고, 이런 효과적인 임상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 즉 허그어세이와 인비트로 텔레메트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 즉 새로운 기술을 하면은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평가법, 그리고 또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인실리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중에 가장 또 강조할 만한 사항이 이 해당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동물 대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 실험을 줄이고 하더라도 굉장히 리파인된 디자인으로 해야 되고, 가능하면 대체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일 듯합니다. 따라서 개정 사항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허그어세이와 인비버 텔레메트리 어세이가 사실 코어 어세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팔로우 스터디로 말씀드릴 오늘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평가법, 그리고 이러한 멀티 채널 디펙트를 통한 인실리코 시스템을 이제 팔로우 스터디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S7B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인비트로 허그어세이와 인비버 어세이로 구성이 되는 반면에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평가법, 그리고 이런 평가법에 의한 결과가 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적인 심장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약 개발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그어세이와 인비버 텔레메트리에서 둘 다 네거티브인 경우, 또는 어느 한 시험에서는 네거티브이고 포지티브인 경우, 또는 두 개 시험 모델에서 포지티브한 경우,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두 시험 모델에서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TQT를
반드시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시험, 즉 TQT를 많이 줄이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임상 데이터를 면밀히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TQT를 대체할 수 있는, 즉 임상시험에서 컨센트레이션 약물의 컨센트레이션 리스폰스 어널리시스를 통하고 그 결과를 전임상 시험 방법에서 충분히 사이언티픽하게 렐러번트한 결과를 얻게 되면은 TQT를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에 TQT를 할 수 없었던 약물들,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TQT를 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현재는 이제 노 라지 QT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약의 라벨링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게 되면 인비트로 어세이, 그 팔로우 스터디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포함한 인비트로 어세이, 그 인비보 어세이로 이런 클리니컬 이시즈를 대변할 수 있는 퀄리티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같이 로우 리스크 디터미네이션 라벨링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한 시험에서 네거티브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시장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였었고, 더블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시장 개발을 중단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서 팔로우 스터디 말씀했던 IPSA 유래 심근세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팔로우 스터디를 활용해서 심장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되게 되면 그 약물 또한 임상 디자인을 참고해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임상 그 평가에서의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세밀해지고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허가 어세이에서의 강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세이프티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테라피우틱 도즈 기준으로 해서 독성을 평가하는 것에 반해서 현재는 이제 클리니컬 도즈, 즉 체내에서 CMX를 고려하여 세이프티 마진을 결정하고, 보시는 것 같이 세이프티 마진도 95배 이상으로 굉장히 강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허거세이에서의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면밀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이제 GLP 기관에서는 나름 이런 기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이 취지는 뭐냐면 각각의 랩별로 각각의 시험법이 다르기 때문에 허거세이에서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이런 베리에이션을 없애기 위해서 표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은 특정 농도에서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포지션 컨트롤을 사용해서 반드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이런 검증을 면밀하게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시 또한 기존에 이제 평균치를 제시하는 거는 다르게 각 셀마다의 이런 데이터를 각각 명시하고 평균값을 조합해서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비보 텔레메트리에서도 다양한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 그렇게 하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기존에 이제 동물에서 약물을 주입했을 때 QT가 몇 밀리세컨드 연장이 된다 이런 식의 결과 말고 약물의 이제 PK, PD 릴레이션십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라라는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인비보 어세이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동물 대체에 대한 강조 사항이 듯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렐러티브한 인비보 QT 어세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 대체 3R 프린시플, 즉 동물을 줄이고 디자인을 리파이너이즈하고 가능한 대체하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하여서 이 동물 실험을 하게 대한 그런 근거에 대해서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제시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스터디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팔로우 스터디이기 때문에 기존에
코어세인, 허거세이나 인비보 큐티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의 부정 평가에 있어서 팔로우 스터디가 옵셔널이 하지만 다른 전임상 데이터들, 클리니컬 인포메이션들과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약물의 심장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복합적인 평가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전임상에서 많은 실험을 해서 임상 실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자, 즉 TQT를 많이 줄이자는 취지 이거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이런 3R 프린시플, 동물 대체에 대한 원칙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실험 디자인에 따른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그 카디아 세이프티 평가에 있어서 효과적 임상을 위해서 기존 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 IPSL 유래 심근세포를 포함한 이런 팔로우 스터디들을 적극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세포가 시험법이 iPSL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시험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유로는 iPSL이 가지는 장점, iPSL 유래 심근세포만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PSL 유래 심근세포는 그런 세포 수준에서의 시험에 있어서 실제 인간 세포와 인간 심장과 유일하게 박동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약물에 의한 전기생략적 변화뿐만 아니라 박동수 변화, 실제로 박동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수준의 변화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 iPSL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전기생략적 특징을 분석하는 이 필드 포텐셜 듀레이션 변화는 실제 우리가 클리니컬 ECG와 굉장히 유사한 시그널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유사에 가까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약물에 의한 전기생략적 특징이 변하는 거에 다운스트리밍, 카신 트랜지언트나 컨트랙틸리티 또한 이제 측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분야는 이 가이드라인의 스테이지 2 단계에서 진행하는 스터디이고, 이렇게 약물에 의한 전기생략적 변화, 그리고 카신 트랜지언트 변화, 그다음에 수준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iPSL 유래 심근세포가 유일한 셀 소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약물에 의한 카신 트랜지언트와 수준의 평가를 한 결과를 보시면요, 이 아이소폴테놀이라는 아이노트로픽 드럭의 일종인 약물을 농도별로 처리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신 트랜지언트가 농도별로 변화해서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이건 플렉사이트라고 이제 인간 심근세포의 수준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약물을 트리트했을 때 카신 트랜지언트에서 심장 박동이 농도 디펜던트하게 빨라진 것과 더불어서 보시는 것 같이 수준력 또한 약물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법이 향후에 이제 보다 더 면밀한 다른 소스에 비해서 심장 안전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소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iPSL 유래 심근세포는 굉장히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세포를 평가하는 플랫폼이 MEA, 멀티 일렉트론 어레이라는 기반을 하고 있어서 하이 스루풋 스크리닝이 가능하여서 한 번에 많은 약물을 스크린할 수 있고, 그리고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농도, 그리고 굉장히 높은 농도까지 스크린을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iPS 유래 심근세포의 유용성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시험법을 세팅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글로벌 탑 20 제약사 중에서 18곳이 이미 iPS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을 셋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iPS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이 얼마나 이펙티브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이 GSK라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컴파운드 A라는 물질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2013년에 퍼블리셔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개정을 하게 된 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SK가 개발하고 있던 이 컴파운드 A는 일단 전임상 시험에서 기존의 가이드라인대로 허그어세이와 독텔레메트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허그 이니비션을 하는 IC50 값은 533 마이크로 몰이었었고 독텔레메트리에서도 이런 부정맥이 관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진행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해당 약물은 부정맥 유발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시험을 해보니 허그어세이에서의 IC50 값과 굉장히 차이가 크게 0.69 마이크로몰이라는 굉장히 낮은 농도부터 QT 연장이 발견되었었고 보시는 것 같이 휴먼 QT 결과에서 굉장히 낮은 농도부터 QT 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진단이 되었고 이런 현상 때문에 팔로우 스터디로 다양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팔로우 스터디 기타 팔로우 스터디에서도 부정맥이 관찰되지 않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시험에서 휴먼 QT 결과와 이런 전임상 시험 결과 그리고 팔로우 스터디 결과가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을 가지고 iPSL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해서 말씀드렸던 MEA 기반으로 어세이를 해보니 휴먼 QT 결과가 굉장히 유사하게 1 마이크로몰 농도부터 해서 QT 연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필터 포텐셜 듀레이션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iPS 유래 신근세포가 실제로 임상 결과와 트랜슬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iPS 유래 신근세포를 제품화와 더불어서 이 세포를 활용해서 심장 안전성 평가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2020년에 출시를 하였었고요. 그간에 많은 약물은 아니지만 대략 한 50개 약물 정도 스크린하면서 리포팅을 해드렸고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GMP 그 전임상에서 허그어세이와 그런 인비보 텔레메트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 케이스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허그어세이의 RCP50 값과 iPSL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해서 평가했을 때 그 결과가 상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봐서도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허그어세이나 독텔레메트리에서 한 시험에서만 네거티브이거나 둘 다 포지티브였을 경우에 이런 실제로 iPS 유래 신근세포 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평가법의 효과성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뢰를 주신 개발사에서 해외 제약사와 이제 라이선스 아웃 딜을 논의하는 중에서 그 해당 상대 제약사에서 iPSL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심장 안전 평가를 가지고 와라 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저희가 의뢰를 했고 시험 결과 경쟁 약물 대비 굉장히 현저히 넓은 세이프티 마진을 확인하여서 라이센스 아웃의 딜이 성사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 신약 호흡물질의 심장 안전 평가에 더불어서 개발하고 있는 약물들의 밸류를 에딩할 수 있는 케이스도 가능할 듯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 고객 중에서 반복적으로 의뢰를 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한두 차례 이런 시험에서 본인이 수행한 백그라운드 데이터와 비교하여서 이 iPS 유래 신근세포의 유효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였었고 향후에는 저희 시험을 통해서 시작 개발 방향을 결정한 바도 있어서 굉장히 국내에서도 이런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이 많이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좀 너무 비약적인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심장 안전 평가는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ICH 가이드라인, 이런 심장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발하고 있는 시작에 대해서 복합적인 심장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 iPSC 릴레이 신경세포가 가진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제로 인간 심장세포가 굉장히 유사한 세포이기 때문에 포타슘 채널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다양한 이온 채널들을 실제로 발현하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약물의 그 다양한 이온 채널의 영향에 의한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스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iPS 릴레이 신경세포는 하이스루프 스크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원하고 있는 다양한 농도 그리고 충분 리플리케이션 실험에 굉장히 적합한 셀 소스이고, GSK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이런 iPS 릴레이 신경세포를 활용한 시험 결과가 임상과의 굉장히 트랜슬레이션이 좋다라는 점을 이유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가이드 안에서 권고하고 있는 심장 안전 평가에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세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